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부자 되는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직원 월급 주니까 사실 쪽박입니다. 근데 건보료는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근데 앞으로요 12월부터요 이런 케이스 건보료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건보료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 없으신 분들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용자 보수월의 간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 그게 뭐냐면 불경기입니다. 직원보다 벌이가 없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최고 요율로 내야 됩니다. 그 직원 최고 월급의 기준으로. 이게 바로 보수월의 간주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12월부터 바뀌어요. 개인 사업자의 신고소득이 없거나 적자이면 근로자 평균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이제 산정하게끔 개정이 됐고 이게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여러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정책이 약간 현실과 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따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간에 나는 직원보다 벌이가 좀 적어. 근데 나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 이런 분들은 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보수월의 간주 규정이 바뀌었다는데요. 이러면서 아시겠죠? 자, 이제 시간 되실 분들 좀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 되신 분들 남아 계셨죠? 자,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이 규정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용자 보수월의 간주 규정.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월급을 많이 주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종업원보다 덜 벌었어. 내가 덜 버는 거예요. 오히려 월급이 직원이 더 많아. 나보다 벌어가는 게.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내가 덜 벌었으니까 건강보험료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줄어듭니다. 왜?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요. 한마디로 불경기입니다. 직원보다 벌이가 더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많이 주는 근로자, 직원, 종업원 그 사람 기준으로 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수월의 간주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사장인데 어떻게 종업원보다 덜 벌 수 있어? 이렇게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거 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안 그런가요? 지금 너무 불경기잖아요. 종업원 월급 주기도 힘들어요. 나는 오히려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 종업원보다. 근데 건보료는 최고 월급 많이 주는 근로자 기준만큼 냅니다. 내가. 이게 바로 간주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 신고한 보수월액이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으면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근로자의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해서 나온 건데 진짜 저는 이거 올드하다고 보여집니다. 옛날에 나온 근로자가 요즘에 훨씬 좋죠. 직장에서 건보료 반 내주잖아요. 자영업자는 온전히 다 냅니다. 그것도 소득재산 다 따져요. 물론 아무리 계정 바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나의 소득과 재산 다 따지잖아요. 몇십만 원씩 내 일을 하는데 좀 장사가 잘 되면 좋아요. 장사 잘 되면 그래 내겠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장사가 이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최고 요율로 계속 나는 거야. 이게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빚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하면요. 해당 사업자 근로자 최고임금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 한 의원이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받았어요. 한번 내놔봐. 현황 좀 보자. 이런 거예요. 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 규정, 간주 규정에 따라서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이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억울한 거죠. 나는 직원보다 덜 벌었는데
그만큼 건보료를 더 낸 겁니다. 그 건보료가요 3,500억 원이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 돌려받아야 되지 않나요 진짜? 자영업자 A씨는요 예를 들어서 신고소득, 한마디로 내가 벌었던 소득이에요. 내가 실제 벌었던 신고소득, 이걸로 따지면은 1년에 206만 원이야 건보료가, 이걸로 따지면. 그런데 실제 납부한 보험료는요 3,600만 원 됐다고요. 근로자 기준으로 낸 거예요. 난 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보험료는 10만 원대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보험료는 2,900만 원 된 겁니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대부분 영세 사업자가 많았다고 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뭐예요? 시니어분들 제도를 잘 몰라. 공단에서 내라 그러니까 내. 이게 당연한지 아는 거예요. 이제 규정이 그랬으니까. 지금 불경기입니다. 이 문제요,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여러분께 알려드리냐면 앞으로 더 불경기가 돼요. 지금 어제 또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0.75%포인트 정도 올렸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더 올릴 거야. 기대하지 마. 이랬거든요. 시장에서는요 예상을 했어요. 0.75%포인트 정도 금리 올리는 거 안도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냥 뭐 이미 예상했어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파월 의장, 한마디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각각 이분이 안심하지 마, 더 올릴 거야. 앞으로 더 올릴 거야. 이 말을 폭탄 발언을 해버리니까 막 주가 다 떨어졌죠. 어제 뉴욕 주가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영향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따라서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 2023년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너무 걱정돼요. 소상공인들 어떡합니까? 지갑을 안 열어요. 소비자들이. 그럼 불경기야. 직원보다 벌이가 더 적은 분들이 속출할 겁니다. 근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소득서류 미제출 또는 미신고 사업장 대표자인 경우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1월에 개정이 됐고요. 올해 12월 보험료부터 적용이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개인 사업자가요, 사업소득을 1원이라도 신고한 경우에는요, 여전히 최고보수 보험료를 냅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아니, 개인 사업자가, 이게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주의해야 할 점. 개인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1원이라도 신고한 경우에는요, 근로자 최고보수 보험료를 내려요.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1원이라도 했으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전처럼 그대로. 그런데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신고 소득이 없거나 한마디로 제로이거나 적자이면 근로자 평균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자, 요건 희소식이죠. 이제 요게 개정된 거예요. 요게. 자, 요거 표를 보면서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들, 종업원이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업자입니다. 신고소득이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더 많아요. 한마디로 내가 근로자보다 더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내가 신고한 금액대로 보험료를 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신고소득이, 내가 신고한 소득이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작아요. 내가 덜 버는 거야. 오히려 내가 월급 주느라고 더 바빠. 너무 힘들어. 자, 이런 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신고소득이 있는 경우, 한마디로 내 신고소득이 0보다 많다. 그러면 여전히 근로자 최고보수 보험료를 내요. 웃기죠, 이거 진짜. 아니, 이건 왜 안 바뀌었냐 이거예요. 이게 바뀌어야지, 이게. 아니, 소득 신고하면은요 무조건 최고보수 보험료 내래요. 근데 신고소득이 없거나, 한마디로 뭐예요? 신고소득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적자인 경우, 이 적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자인 경우는 이젠 근로자 평균 보수 보험료, 그러니까 좀 싸지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적자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고자, 한마디로 자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평균 보수 보험료로 된대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신고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저는 이번 계정이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여정 아닙니까? 저는 항상 뭐 하죠? 여러분의 그 단계를 말씀드리죠.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다른 분들은 아, 이런 분들 보험료 싸져요. 끝. 근데 저는 알죠. 뭐가 이상하다? 왜? 아니, 다 되는 게 아니야. 소득 신고하면 그대로 간대요. 1원이라도 나오면, 소득 신고가 단돈 1원이라도 나오면 최고보수 내려요, 그냥. 아니면 적자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싸진대. 근데 적자 입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그러잖아요. 소득 신고했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덜 벌었어도요, 건강보험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적자 입증은 뭘로 할 거냐 이거 이게.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아직 공문으로 내려온 게 없어요. 아직은 저희 쪽으로 공문이 안 내려왔대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예. 아니, 모른다니까 그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아마 좀 있으면 공문 내려올 거예요. 이게 12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하겠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 직원들에게.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분명히 낮아진다는데, 이런 케이스가 건강보험료 내가 덜 벌었기 때문에, 내가 적자 기업인데 덜 벌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싸진다는데 나 해당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이해되세요? 싸져요. 분명히 싸집니다. 이런 케이스. 내가 직원들보다 덜 버는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싸질 수 있는데, 내가 요 케이스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직은 지금 해봤자 상담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이 영상 찍기 전에 여러분, 저는 단계로 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게 저희 장점이죠. 그래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아직 여러분 전화해봤자 답변 못 듣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11월 달 말쯤에 한번 꼭 문의를 하셔갖고, 내가 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0만 명이나 된대요. 100만 명. 그래서 얼마를 냈대요? 수천억의 건강보험료를 더 낸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이제는 이게 싸진다고 하니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 또 그냥 내라는 대로 또 내지 말고, 건강보험료 나는 덜 벌었는데, 종업원보다 덜 벌었는데 적자인데 내라는 대로 내지 말고, 꼭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꼭 물어보셔서. 건강보험료 한 번 낮아지면 1년 동안 낮아지는 거잖아요. 월. 예를 들어서 30만원 내는 거, 예를 들어서 한 5만원만 하더라도 5만원씩 계속 마이너스 나서 덜 내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게 얼마나 큰 도움 됩니까, 사실. 10만원만 낮아져도 얼마나 큰 도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이 됐으니까 꼭 잊지 말고, 지금은 상담이 안 되니 한 11월 말쯤 가셔서, 어차피 12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아니면 11월 중순이라든지 이번 달 중순이라든지 꼭 문의를 하셔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께 현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 이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의 이 건강보험료 문제는 계속 제가 거론할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지금 이런 불경기 가운데서 너무 금액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실화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깐깐하게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더 오릅니다. 11월 달에 정산되는 거 아시죠? 건강보험료는 11월 달에 정산이 됩니다. 작년 소득 가지고 정산이 돼요. 이제 더 많이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적게 나온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논란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건강보험료 체크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줄이자. 그게 오늘의 체크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였죠.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정보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장사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옆에서 누군가 이런 걸 안 챙겨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제였죠, 어제 이제 소상공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제가 이제는 대학 강의도 하고 마케팅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제 구독자님이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저는 이게 티를 안 내거든요, 잘.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 하고 있고요, 여정이다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는 거랑 얼굴이랑 다르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시는 거예요. 여정님이 너무 좋은 게, 여정님은 이 방법론 하나하나 따라오게끔 그런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따라가면 되니까, 그 옆에서 챙겨주니까 그게 너무 좋대요. 그게 저희 이제 장점이죠. 여러분 장사하느라고 바쁩니다. 이런 거 못 챙겨요. 그래서 제가 챙겨드립니다. 경제 비서로서, 또한 컨설턴트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게 장사하시라고, 여러분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떻게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대표적인 게 오늘 케이스죠. 이 간주 규정,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 보여집니다. 진짜. 덜 벌면 덜 번 것만큼 내게 해야죠. 그거 뭐 진짜 최고 그 근로자 월급만큼 최고, 그것도 많이 내는 종업원들 제일 센 월급 주는 사람 기준으로 내라고 하니 저는 그거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이런 규정 있으니까 여러분 꼭 체크를 하셔서 내가 이 규정에서 빠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런 체크를 해보시고 항상 여러분께 도움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정보는 여기까지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 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이신 분들은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셔서 여정 가족이 되어주시면 되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또 편하게 인사드립니다. 어제 갑자기 제가 영상이 안 올라갔죠. 거의 매일 하나씩 올리는데 매일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찐 여정님들은 왜 안 올렸지? 이러셨을 텐데 이게 제가 어제 5시에 일어나서 5시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9시에 끝났습니다. 저녁 때 대학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9시에 끝난 거예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못 만났죠. 그래서 어제는 스케줄이 뭐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죠.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뭐 바쁜 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그렇잖아요. 바쁜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좀 못 만나서 아쉽고요. 안타까웠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과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항상 여러분께 도움되는 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이 여정다워야죠. 늘 성실하게 꾸준하게 여러분께 늘 도움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 또 인사해야 되겠죠. 어제 이 얘기 못 들어서 아마 되게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